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왕궁 축산단지의 악취 해결에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축사 폐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폐석산에서 유독성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특혜와 방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업용지 공급 과잉 보도에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 택지 개발 사업의 허와시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축산단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AI가 발생한 김제용지 축산단지에는 그동안 보상금만 수백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가 휴폐업 보상뿐 아니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단지를 신설해 집단 이주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 농장 60여 군데가 집단 살처분된 김제 용지. 벌써 세 번째 일손을 놓게 된 양계인들이 김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0년 전 한센인촌으로 시작된 양계단지. 낡은 시설로는 AI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책은 집단 이주나 폐업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폐업 쪽으로 가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 젊은 층들은 어디 좀 이주를 시키주면 적극적으로 가겠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역시 양계단지가 국유지 위에 세워져 낙후한 시설을 개선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을 공감합니다. 농축산부가 살처분에 400억 원, 환경부가 폐업농가 공원화에 1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단지 폐업이나 집단 이전은 혁신도시로 날아드는 악취를 차단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축산 원예단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 주민들을 이주해 주시면 거기서 최첨단으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이미 400억 원의 보상금이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의 보상금이 더 들지 모르는 상황. 과연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축사 폐업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상류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불리는 왕궁 축산단지. 인근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맞게 되는 악취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동안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익산시가 최근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하루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개선 명령에도 조치가 없었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실제 악취 원인은 따로 있다며 억울해합니다. 한 50년, 48년 이후부터 계속된 이런 땅에 배어있는 냄새, 저기압이나 비가 올 때 보면 이런 게 올라와서 하는 냄새거든요. 악취의 근원인 돼지 축사와 사육두수를 줄이는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들어간 돈이 500억 원이 넘지만 사육 농가나 두수는 3년째 제자리입니다. 환경부에서 축사 매입을 했지만은 아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가 금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올해도 150억 원을 투입해 9만 3천 제곱미터의 축사와 돼지 5만 1천 마리를 줄일 계획이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도 왕궁의 악취는 해묵은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내 가창오리의 90%가량이 고창 독림저수지에 머물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창 독림저수지에는 한반도를 지나는 가창오리의 90%인 35만 마리가 머물고 있으며 이달 말쯤 금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최소 2월 말까지는 AI 확산 가능성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철새도래지 주변 방역과 출입 통제를 2월까지 실시하고 도래지 주변에 먹이용 벽실을 공급해 활동 반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익산의 폐석산에서 유독성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는데요.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특혜와 방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 이곳에 매립된 7만 4천 톤의 폐기물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자 익산시가 주민대표와 함께 합동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를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지난 2014년에는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흙으로만 폐석산을 복구하도록 했지만 나중에 폐기물로도 가능하게 변경해줬고 매립량도 당초 계획보다 3배나 늘렸지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의 이득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90만 루베를 신청할 때는 왜 아들이 자기네들이 비용을 한 8억이나 들이면서 이 물량을 왜 신청을 할까? 그럴 때는 좀 의심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이 같은 특혜와 방조에 연루된 공무원은 무려 10여 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국장급 1명은 이미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익산시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업용지 준공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보고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지난 2015년 농생명용지 공구 5곳에서 공사를 벌였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644억 원으로 1년간 계획된 공사가 끝났다며 이들 구간 모두 준공 처리했습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높은 사업비 집행률로 좋은 평가를 얻어 성과급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70%가량인 446억 원의 공사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공사비를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겁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다른 구간에서도 공사를 끝마치지 못해 500여억 원을 이월한 상황. 여기에 적발된 400여억 원마저 다음 해로 넘기면 2015년에만 1,000억 원가량의 예정된 공사를 하지 못한 꼴이 돼 손을 썼다는 겁니다. 사업을 미리 준공 처리한 탓에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했음에도 4억여 원의 배상금조차 부과하지 못했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의 비리를 적발하여 기획 재정 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은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쓰기 위한 관행이지만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업의 어떤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음 연도 공사 기간까지 한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은 농식품부에 전 새만금 사업단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편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55살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52살 고모 씨를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8일간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공급 과잉으로 구도심과 신도심 모두 동반 침체가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는 장기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지 전주시 택지개발 사업의 허와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전주시의 모습을 바꿀 만큼 대규모 택지 개발이 추진된 서부 신시가지. 규모도 방대했지만 특히나 다른 택지에 비해 3배나 많은 비율로 상업용지를 공급한 명분은 새만금이었습니다. 당초 개발할 때부터 새만금 배후도시라 해가지고 복합행정구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새만금 개발과 신시가지 상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해석할 사람은 아직도 찾기 어렵지만 그 사이 민선시장은 2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2008년 또다시 혁신도시 조성에 나섰던 전주시는 2015년을 전후로 줄줄이
대규모 개발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시외곽 사방에 걸쳐 조성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10년 새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전체 면적은 1,300만 평방미터, 서부 신시가지의 5배가 넘습니다. 전주시는 인구가 78만 명에 달할 2025년을 대비한 장기 포석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본계획이랄지 또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랄지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78만을 잡고 2025년 계획에서 가고. 하지만 전주시의 인구 추세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전주시 인구는 65만 1천여 명, 10년간 2만 7천 명이 늘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향후 9년간 1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도시계획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문제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속내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사업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시정의 목표는 원대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자칫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는 목표를 기준으로 개발 행정이 진행된다면 사회 경제적 부담은 임기를 마친 단체장의 몫이 아닌 시민 전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 기간 한우 등 농축산물 선물 구매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연말 전국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축산물 구입액을 줄인 가구가 43%에 달했고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0%를 넘었습니다. 농축산물 가운데서는 한우와 꽃을 사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체품으로는 과일과 잡곡, 버섯 등을 꼽았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전북산 한우고기의 홍콩 수출이 오는 19일에 재개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 지역 도축업계인 충림은 홍콩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올해 도내 한우고기 50톤, 200두 분량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도는 2015년 12월 최초로 전북산 한우고기를 홍콩에 수출했지만 이듬해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뒤 1년이 지나서야 수출이 허용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 남원에 완공됐습니다. 완주군은 국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만관 기자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성역화 사업이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맞선 김주열 열사는 남원 금지 출신으로 3만여 제곱미터의 묘역과 기념관, 광장 등을 갖춘 추모공원 완공으로 민주주의 체험과 교육장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4.19 정신 계승과 민주화 초석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6년째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국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첫 가입한 뒤 반응이 좋아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는데 자전거 운전 사고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완주 국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읍 시가 생활 안전이나 불편 개선을 위한 안전신문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는 불법 주정차나 도로 파손, 유해 식품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신고는 인터넷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진안군은 홍삼 농축액 1개 제품과 추출액 2개 제품에 지역 홍삼 품질 인증서를 전달해 전체 홍삼 품질 인증은 47개 업체에 53개 제품으로 늘게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특구에서 만드는 홍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한국관광대상 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관광클럽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순창군은 전통 장류와 섬진강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어제 열린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시상식에서 강역위원 좋은 조례 분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성빈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전북 생활임금 조례 입법 우수성이 높은 평가를 얻었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 생활임금 수준이 월 160만 9,300원으로 결정돼 800여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도 인권 담당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4개 여성단체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 담당 공무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를 규탄하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나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남원시 산동면 목동마을 50만 원, 태평마을 30만 원, 손동면 신기마을 30만 원,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야간마을 17만 원, 익산시 여산면 석교마을 1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상양마을 10만 원, 관현마을 11만 원, 누항마을 10만 원, 유성마을 10만 원, 푸른마을 아파트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여산면 이종수님 10만 원, 어양동 부영 2차 아파트 10만 원, 정읍시 초산동 14통 주민 1동 46만 3천 원, 시기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30만 원, 신기 메이플 아파트 관리사무소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새천년 종합건설 정인채님 30만 원, 김나곤 치과 5만 원, 이재섭님 5만 원, 과교자원 5만 원, 초산동 주민자치위원 권퇴남님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천상의 목소리 빈 소년 합창단의 신년음악회가 모레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국악공연도 보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신년 인사다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창작 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 이가립 결과보고 전시회를 갖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내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제12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모레부터 사흘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오늘까지 그림책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2월부터 12주 과정의 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6일까지 청년정책 포럼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혼불문학과 전주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7회 혼불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4도, 전주 3도 등으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고 밤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내일까지 최고 8cm의 적설량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기상청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